안녕하세요, 여러분. 100플러스 건강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혈당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3분 중 1분은 혈당이 정상보다 높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정도는 본인도 모른 채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세 배가 고프다거나, 달달한 게 자꾸 당긴다거나, 특별히 무리한 일 안 했는데도 자꾸만 피곤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 뒤에는 혈당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단순히 당뇨병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발끝 혈관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활 속 작은 습관들만 잘 지켜주셔도 혈당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당이 정확히 뭔지, 혈당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혈당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혈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온 당분을 말합니다. 이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당분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포 문을 열어서 혈당을 안으로 쏙 넣어주고 그걸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열쇠가 잘 안 맞거나 열쇠 개수가 너무 적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문이 안 열리니까 당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은 상태, 즉 우리가 말하는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체국에 택배가 잔뜩 쌓여 있는데 배달 기사님이 부족해서 배달을 제때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는 자꾸 쌓이고 동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받지 못하겠죠? 혈당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작 혈액 속 당분은 쓰이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혈당 지킴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채소가 그냥 최고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상추처럼 색깔 진한 채소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거든요. 그리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보리밥, 귀리 같은 거친 곡식을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흰쌀에 조금씩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또한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두부, 생선, 닭고기,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적은 양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이에요. 그냥 물이 최고입니다. 물은 잊기 쉽지만 정말 중요해요. 단 게 들어간 음료 말고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6, 7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도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는 하루 30분 정도라도 좋으니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걷기 정도로도 혈당은 확 내려갑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무조건 움직이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소파에 누우시면 안 돼요. 설거지를 하시든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든 10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여 주셔야 혈당이 빨리 안정됩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는 것도 혈당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매일 7,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혈당을 갑자기 확 올려서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드는 혈당 도둑들을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꼭 피하셔야 합니다. 단 음료는 정말 위험합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음료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마시는 순간은 시원하고 좋지만 우리 몸은 정말 힘들어해요. 차라리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그리고 흰 음식을 조심하세요. 흰 쌀밥, 흰빵, 떡, 과자처럼 하얗게 가공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너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확 올립니다.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혈당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몸에 좋다는 과일도 사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건강에는 좋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포도, 바나나, 수박 같은 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도 고쳐주셔야겠죠? 밤늦게 먹는 야식은 어떨까요? 당연히 혈당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혈당은 자는 동안 안 내려가서 아침에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깨게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립니다. 화나거나 속상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높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도 혈당 관리의 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외식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밥은 반 공기만 달라고 하시고 대신 반찬은 채소 위주로 많이 드세요. 국물 음식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 생각날 땐 이렇게 하세요. 달콤한 게 당길 때는 과자 대신에 사과 반의 반쪽이나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정도로 만족해 보세요. 아니면 오이나 당근 스틱을 대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TV 볼 때도 움직이세요. 드라마 보실 때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손주, 손녀와 함께 걸으세요. 손주나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손잡고 같이 산책 나가보세요. 운동도 되고 손주, 손녀도 좋아하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일석삼조가 될 겁니다. 마지막 혈당 수첩을 하나 만드세요. 작은 공책에 매일 혈당 수치랑 뭘 드셨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병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확한 진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혈당 이야기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혈당 조절은 약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가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식후에 10분 걷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등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이고 쌓이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은 결국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100+ 건강 클래스와 함께 건강한 혈당 습관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